기존의 TV 토론회가 그 후보자들 나와서 토론을 해보면 상당히 기대는 많이 하는데 재미는 별로 없었던 적이 많았는데 어제 참 재밌었어요. 흥미진진했고 그만큼 좀 치열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토론회다 보니까 또 개성이 강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거리를 많이 던져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표심에 이 TV 토론회가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늘 이제 그게 관심거리인데 이번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선거 막판에 하는 TV 토론회는 거의 표심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데 이 선거 기간 초반에 하는 TV 토론회는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동층이 15% 정도 존재합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요. ARS 조사하면 뭐 한 5% 남짓이지만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15% 정도가 그 태도 유보층 부동층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안철수 둘 다 좋아하는 호감층들이 꽤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20%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만 좋아하는 사람, 안철수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안철수 둘 다 좋아하는 호감층들이 꽤 두텁게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번 승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표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윤희용. 예, 그러니까 과거 과거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예. 안 보여. 보이는 라디오에. 더 오세요. 더 여기 하마 혼자 보이려고 여기 알거든 하마는. 네. 여기 딱 자리만 버티고 못 오게 하잖아. 자, 과거에 윤희용. 이제 아유 급하게 가지 마세요. 시간 많아요.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는 청취자분들께 저기에 저 카메라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반갑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이는 라디오. 저 곰 윤희용입니다. 네. 곰은 어떻게 울죠? 음메 그러구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에. 성대모사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해도 돼요. 저 보고. 이정현 대표. 대포. 예. 이정현 대표. 예. 숙이고 여기다 마이크 들이지 말고 이거 들으세요. 들어 좀. 우리가 연설문을 쓸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였습니다. 김성태 청문위원장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하세요. 네네. 저 증인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신선 청문회에서 자세가 그게 뭐요? 증인. 그건 좀 맞았어. 네. 근데 개그맨 그 콘테스트 떨어졌어요? 아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그래. 하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자,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곰. 네. 이 TV 토론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영향을 주었는지. 예.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이게 후보 교체 효과, 후보 변경 효과는 사실은 이제 크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이제 강화하는 효과. 또는 이제 비토 후보를 비토하는 효과. 이제 그런 강화 효과가 사실은 대부분이지 교체하는 것은 크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제 박시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가마님. 과거에는 네. 이게 이제 1년 동안 선거가 진행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1월 말 12월에 하는 것이 첫 TV 토론을 하더라도 지지층이 상당히 굳어진 상황이에요. 사실은 막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 유동성 있게 후보들의 지지율도 급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TV 토론 어떤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궐선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굳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굳어진 후보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뻔한 얘기를 그렇듯하게 예, 하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국민들이 지난 정권 보면서 예. 후보에 대한 검증, 비교 검증 엄격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커졌어요. 잘못 뽑아서 탄핵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이제 어떤 그 수요자들의 예. 인식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이제 과거 선례 연구들을 아마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끼리 나와라 오바. 코끼리 나와라 오바. 네, 나왔습니다. 이번 TV 토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직 예.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선 제압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5명의 후보가 나와서 하는 토론이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장 토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나 또는 형식적으로나 물론 SBS의 이 토론 진행 수준은 뭐 세계적 수준이었긴 합니다만은 세계적 수준 내가 진행을 안 했는데 네, 세계 양대축이죠. 라디오에서는 우리 봉도사님, TV에서는 김성준 앵커.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TV 토론에서
앞으로 어떻게 후보들이 차별하느냐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토론회가 지지율에 줄 영향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방어적이고 첫 번째 토론회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라고 하는 점이었거든요. 오히려 의문의 1승을 한 두 사람은 저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아니었나. 아주 공격적으로. 그래서 심유, 유심 두 콤비가 만약에 양자 토론 글쎄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항상 수준 높은 토론의 격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다 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좀 쉬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예.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일종의 학예식의 토론 준비를 해오면은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왜? 학예식? 학예식, 학예회. 유치원 학예회. 네. 학예회? 네네. 발표. 그 발음이 그렇게 한대요. 제가 좀 발음에는 봉도사님보다 못 미칩니다. 갱상도 어디의 고향은? 나중에 밝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겠다라고 하는 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포퓰리즘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 토론회의 격도 필요합니다. 이 세탁기 발언 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세탁기 발언을 누가 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했죠. 또 이제 특정 회사의 이 삼성. 이름이 거론됐던 그냥 삼송이라든지 또는 LT라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다음 토론에서는 달라져야 될 부분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역시 오늘도 문자 폭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이 함께 해주면요 방송이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워집니다. 자,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유명한 분이 한 말씀이죠. 정봉주 봉도사. 정현주님, 전 국민이 정치 법 전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론조사 전문가가 되어야 하네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희준님, 저희 가져온 여론조사 전화 늘 대기 중인데요.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 그것도 뭘 대기 중이세요.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 계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 하마 박시영 부대표. 저는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기존 TV 토론보다는 훨씬 재밌었고 조금 기존 틀을 많이 탈피했죠. 왜냐하면 원고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원고를 가지고 뭐 읽거나 참고를 많이 했는데 어제는 원고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방 간의 어떤 토론 질의응답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기존 그 방식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유권자가 볼 때는 누가 말을 잘했느냐, 누가 화제거리를 몰고 다녔느냐 이런 부분들도 흥미로운 소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지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누가 과연 대통령감이냐. 누가 과연 준비를 잘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요. 그리고 안정감과 여유 이런 부분들 태도적인 측면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말도 잘하는 걸 중요하게 보겠지만 보다 식견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식견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어제 남는 장사 본전치기, 손해본 장사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준비해왔어 오늘. 남는 장사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세 명은 남는 장사 했다고 보고요. 본전치기는 홍준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한테 어필을 분명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제 토론만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경직돼 있고 좀 이렇게 얼굴이 경색돼 있고 이런 부분에 손해본 장사를 한 게 아닌가. 어제 토론만 본다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문. 네, 이게 이제 토론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위 전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예. 1위 주자에게 중요한 건 밸런스. 밸런스. 그다음에 2위부터 이제 그 아래 후보들은 엣지. 엣지. 예, 각이 이게 이제 있어야 중요하거든요. 되는 거. 실제로 이제 1위 주자로서는 엣지는 우리말로 뭐로 해석해요? 균형감, 신중함,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2, 3, 4위 후보들은 어쨌든 토론에서 뭔가 탁월성 어떤 특별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강점을 보이면서 1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밸런스를 보이려고 이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른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 봤을 때 뭐 저는 마음을 내려놓은 말씀하신 심상정,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탁월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제 수락 연설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기계, 자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레임에 사용하는 표현들 예.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선거전에 있어서 상당히 어쨌든 엣지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상승세가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 국민의당 후보 경선 수락 연설문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느낌이 이제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제는 그 수락문 이제 연설문을 연설할 때 그 모습이 사실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신감들이 어제는. 그것이 이제 원포인트를 했으니 원포인트로 끝났나 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양쪽의 공세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 측으로부터 또는 이제 또 자유한국당 등의 후보로부터 또 유승민 모든 후보로부터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가 가장 이제 집요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경쟁자인 측면이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보수표를 뺏어갔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쨌든 긴장이라든가 당혹스러움이 좀 공격을 있었다. 받았으니까 받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당혹스러웠다. 그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토론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동물농장에서는 화끈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 어제 토론을 보면은 너무나 주제가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들어가려는데 끊겨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면 안보를 가지고 2시간을 토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이 형식의 변화를 주고 그 안보에 대해서 주제 토론하다 보면 안 보든 보든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보가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코끼리 많이 늘었어. 준비한다. 좀 고향은 늘었죠. 어디? 경상도 어디예요? 계속 그 비밀 컨셉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네. 후보자들의 태도 변화가 보면은 문 후보 안 후보는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답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하는. 네네 말 그대로 이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후보자가 지금 부자 몸조심하는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 예.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는 반면에 정말 저는 송곳 같은 질문을 했던 두 사람이 심상정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지지율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주제를 안 보면 안 보이든 보이든 이 안보로 해서 정말 끝장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집요하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또 보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관이가 이제 하게 되는 건 3회가 이제 또 있거든요. 또 뭐 다른 방송도 이제 두 번 어제 정도 또 있는데 성관이가 성관이 주제는 아니었죠. 어제 오늘 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에서 한 기자협회. 것인데요. 성관이에서 3회 하는 것은 이제 분야가 약간 아마 나눠져서 예.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짧게만 한마디 보태면요. 짧게요. 네. 저는 어제 다시 진행해? 굉장히 화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그래? 다른 시각인데요. 네. 어제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런 그 대립각이 굉장히 설전을 벌였고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면 어떤 공격과 방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꽃을 튀었다고 보고요. 그 홍준표 후보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토론 10분 만에 문재인 제압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근데 1분 만에 제압 당했다며. 아무튼 속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제 굉장히 그 각 후보의 장점, 단점이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어떤 후보를 공략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앞으로의 TV 토론의 방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읽혀져서 흥미진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발 질문. 박시영 하마님, 네. 그다음 윤희웅 곰님, 배종찬 코끼리님 헬로. 마음속으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 있죠?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양반들 어디서 거짓말 정말 반대로 얘기하네? 아니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출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패널들이에요.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후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네요. 있어요 없어요 지지하는 후보?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우리 사장님을 제일 지지합니다. 그래요? 그 거짓말 같은데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 안 그래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저분은 누구를 지지하는데 은근히 그분 쪽으로 경도된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인 척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식과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좋은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봉도사님 저는 저기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유권자입니다. 봉도사님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 아니, 코끼리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육사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아니 것 같은데. 사육사도 예, 밥 주는 사육사. 많이 주는 사람. 네네. 선생님 저는 이 바나나 주는 사육사. 토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화끈하다고 보지 않았냐 하면 어제 나왔던 그 수많은 공약들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저는 유권자들을 이게 농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공약은 정말 말 그대로 공약이 아닌거든요. 예. 우리가 전 정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공약의 도배로 국민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농단됐습니다. 지쳤습니다. 겨우 근데 우리 동물농장에서 위로받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토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는 공약, 주장은 저는 절대 설득력이 없는 공약으로 철회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당이 유일하게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당선됐잖아요. 재원이에요. 네. 그런데 기장의 무기인데요, 그게요. TV 토론에서 모든 저도- 걸 다 다룬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진행하는 것 자체를. 아니 그럼 저 인간이 지금 이런 거 속으로 저 인간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살았고 어떻게 살만 쪘어. 그래서 제가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에 저를 낙관 코끼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 코끼리 또는 낙관 코끼리. 네. 자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동물농장도 춤추게 만듭니다. 춤추는 코끼리 보셨나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브리엘님 캐나다에서 드디어 고릴라 가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정치 재밌게 알아갑니다.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랍슨 스트리트에서 했습니다. 1284님 첫 TV 토론은 동물농장 타이밍 굿입니다. 정책과 정책 실천 의지를 매 눈으로 보고 있는 부동층입니다. 야 15%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 나와 있네. 대선 끝까지 정치쇼와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저희 방송은 더욱더 힘차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운전 기사님들 택시사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 사주. 재미 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론조사 동물농장 동물들이 나와서 여론조사 평가해 줍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방송이 있어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트럼프도 하지 못하는 방송을 정봉주는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여론조사 동물농장 여러분들 듣고 계시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선거 전략이다. 추이 변화를 예측해드리겠습니다. 김성희님, 아니 무슨 일인가요?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봉도사님 생일? 웬 케이크예요? 뭐든 축하드려요. 예, 제가 오늘 38번째 생일입니다. 58세입니다. 내일 모레 한갑. 양반 그동안 반가웠습니다. 김경희님, 어머 봉조라방 생일 진즉 말씀하시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계좌 보내드릴 테니까요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여론 TV 토론 말고 안철수 후보가 아파요 요즘. 네, 요즘에 단설 유치원. 네. 이거 단설 유치원한테 듣는 분들 단설이 뭐지 하는 분들 학부모 아닙니다. 근데 학부모들한테는 단설 유치원은 뼛속까지 들어오는 이슈예요. 그렇죠. 예. 아이들을 꼭 보내고 싶어 하죠. 예. 네, 이제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있잖아요. 예. 사립 유치원은 뭐 사립 그냥 유치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또 법인과 개인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유치원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여기서 이제 단설은 단독 설치라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같이 있는 이제 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유치원 이제 뭐 그 정년기에 둔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단설 유치원. 예. 또 그다음에 병설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된 분들이 사설 유치원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어떤 분들은 뭐 병설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공립 유치원은 이제 우호적인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립 유치원 교육자 대회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예.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모여 계신 데인데 거기서 이제 단설 유치원의 이제 확대를 자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 일단 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그 정서와 약간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발언이었다.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잘못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포털에 상당히 이제 상위에 1위에 오랫동안 이제 랭크가 됐거든요.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30대, 40대 어떤 주부들 예.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은 약 4,700개.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은 4,200개쯤 되고요. 국립 유치원은 딱 3개입니다. 국립 유치원은 대학교 병설로 설립된 국립 유치원 3개. 비율로 보면 0.03%.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합해서 4,700개. 그중에 단설 유치원은 308개. 3.8%. 네. 교육이 오랫동안 하시더니 예. 다 기억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게 특히 병설과 단설, 특히 단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단설 유치원,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병설, 세 번째 가는 게 사립 중에서 법인 사립, 네 번째가 개인 사립. 이런데 단설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 어머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병설 유치원이 보통 50대 1에서 200대 1까지 됩니다. 그거 떨어지는 날은요. 동네 술 매상이 올라.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까입니다. 당신 백 없어? 그렇게 백 없이 살았어? 우리 애 병살 떨어졌다고 오늘? 아빠들이 작아지는 거죠. 아빠들 작아지. 네네. 저는 안 작아지네요. 문제는. 애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당신 애 어떻게 내가 키운 줄 알아? 근데 우리 배 부장님은 다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특혜를 줘요? 예, 특혜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자녀거든요. 예. 자녀가 3명. 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다 자녀예요? 다 자녀? 네. 다 자지는 않고요. 다 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뭐냐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해 못했으면 또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단설 지금 이상적으로 가장 이 학부모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을 단설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가장 현실 가능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마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지 않았을까 추측컨대 예. 뭐 병설이다 단설이다 하다 단설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좀 예민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일수록 병설이다 단설이다가 아니라 좀 설설설 좀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왜 그럼요. 당장 발표를 해야 됩니까? 그럼 왜 그거 사립 유치원 충분히 가서?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또 토론회에서 그래서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나름 또 안 후보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처음 나왔던 발표 때문에 설득력 있게 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변명으로 측면에서 들리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이슈가 먼저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하다. 첫 이슈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박정우 대표님. 대해서 그 잠깐만요. 예.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서 잘 나갈 때 악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지금 겹쳤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까지가 안철수 후보의 그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예. 딱 치고 올라가다가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들이 되게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어떤 데는 각자 이기는 조사들이 서로 막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월요일 지나면서 화요일부터 좀 꺾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리얼미터나 이런 데 조사들 매일 조사를 하는데 화요일부터 이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유치원 단설 그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 발언을 하고 최근에 이제 가족들의 논란들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부인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 딸 재산 문제 이런 등등 있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동생까지도 네, 예, 나와서 동생도 여러 30년 전 예, 일이죠. 여러 악재들이 조금 이제
해명이 되는 것도 있고 예. 좀 해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조금 검증 국면에서 예. 여러 의혹들이 좀 제기되다 보니까 심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 유치원 발언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그 실수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국면을 전환하는 게 나은데 어떻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문자가 안 오고 있네요. 타고 가는 버스에서 정봉주 정치쇼 나오고 있다. 그럼 버스 번호하고 노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가시를 빼기 위해서라도 정봉주의 정치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98님 여론조사 샘플링 왜곡됐다는 기사가 있던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가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거 보는 우리 국민들은 야, 이 여론조사 결과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뭐는 누가 이기고 뭐는 누가 이기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죠? 네. 이게 왜곡됐다 샘플링 이게 무슨 얘기죠?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저 코리아 리서치에서 나오신 분. 아니죠. 아,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됐던 것은 논란이 예. 됐던 것은 RDD 방식. 예, 그 우리가 이제 RDD 방식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RDD 예. 방식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고 해서 아, 임의 번호 걸기라는 방식인데요. 번호를 임의로 아무 네. 번호나 그냥. 예전에는 이제 전화번호부 갖고 그 안에 있는 번호를 대상으로 했어요. 아하. 있는 번호, 확인되는 번호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무작위로 새로 만들어서 추출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 방식은 이제 랜덤 RDD 디짓 다이얼링. 다이얼.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샘플링이라고 어떤 번호를 이제 추출해내느냐의 문제가 맨 처음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로 할 경우에는 이제 국번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 010 다음에 그 국번을 이제 뭐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가지고 한 다음에 뒤에 번호는 이제 0000부터 0001부터 999까지 를 해서 이제 번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걸기를 1차 걸기 시도를 예.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해당 조사기관에서 이제 몇 차에 걸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그 샘플 수가 국번 수를 지난번에 조사에 비해서 이번에 할 때 이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에 대폭 실제로 줄어들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사 결과를 흐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한 조사 기관의 결과를 추이를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관마다 이제 어떤 사용하는 질문이라든가 어떤 샘플링 기법이라든가 면접원의 숙련도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른바 기관 효과라고 합니다. 하우스 이펙트 예. 영어로 아까 이제 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추이를 보려면 흐름을 보려면 한 조사 기관을 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전제는 같은 수준의 면접원, 같은 질문지 문구, 또 같은 어떤 조사 방식, 샘플링 방식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제 얘기를 조건이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 조사 기관 거를 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샘플링 방식이 좀 이전에 비해서 샘플 추출수가 줄었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뭐 그거 정치적 샘플 추출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샘플이 있고 그것이 의도된 바로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포함됐을 수 있을 거라는 의혹을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선관위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나와봐야 이루어지고 알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것은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예.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조사를 좀 규모가 컸어요. 2,000 샘플을 그러니까 보통 통상 1,000 샘플을 하는데 예. 켰고 빠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샘플 추출을 좀 적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나왔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조사 편의를 어쨌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이 샘플링의 뭐 권위자라고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김재광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결과 나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든 것을 사실은 음모론적 또는 정치적 예. 의도로 보는 것은 저는 이제 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양강구도로 뽑히고 있는 문재인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약간 아까 주춤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악재가 터졌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조금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말씀하셨으니까 코끼리 딴청하고 있지 말고. 네, 코끼리입니다. 이 양강 구도가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고요. 양강 사이에서는. 네, 양강 사이에서도 각각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호. 문 후보는 문 후보로서의 지지층들이 위기 인식에 따라서 예.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 후보는 안 후보대로 지지층 확대에 또 고심하는 흔적도 보여지고 있고 문제는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후보들의 문제가 또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나서 또 19일 날 토론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제는 간보기를 해왔던 조정기라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은 맹공을 펼치게 됩니다. 과거 선거운동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그런 가운데 선거 여론의 지지율도 변화가 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짧게 하나 보태면요. 금주에 오늘부터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언론사들이 조사를 많이 합니다. 금토일 그렇죠. 예, 주말에 예. 많이 주말에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월요일 날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왜 주말에 많이 합니까? 꼭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그 평일날 잘 안 잡혀서 주말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선을 반영하기 때문에 꼭 주말에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재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그래도 화이트 칼라나 직장 여성들이 좀 되지 않냐.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직장 여성들이 안 잡히거든요, 잘. 예, 그래서 와도 직장에서 못 받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말을 섞어서 많이 하게 예.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그 관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두 후보가 박빙세인데 이게 차이가 났을까? 어떤 특정 후보가 앞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흐름이 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관심거리고요. 월요일부터 당장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아 선거가 시작되는구나. 왜냐하면 아하. 현수막이 붙고 이제 유세차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구나. 로고송도 나오고. 예, 예. 노선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게 되죠. 이성과 감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성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있고 막상 마음속에는 보면, 또 내가 오랫동안 지지한 정당 예.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됩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고민이 또 시작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 나와라. 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갓 나온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 하나 빠르게 소개를 해도 예. 될까요? 네네. 한국갤럽이 10시에 방금 전에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다 소개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네, 넘어가고요. 예. 지금 흐름만 얘기해 주면 돼요. 네. 흐름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상승세는 이제 꺾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아하. 추가적인 보수층의 이제 전략적 이동이 또 있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승 치수의 급격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인 지지율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홍준표, 유승민 등의 보수 후보들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에요. 어허. 그런 상황이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정성이 있고 더 이상 끌어올 수가 없을 정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면 여론조사가 100%가 되면 안 되고 110%, 120%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해할 때 사실은 거꾸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예.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 이 사람 자주 지지율이 얘기하면서 중요한 문제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지율이 20% 이 사람 30%뭐 해서 합이 100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10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경고성이 있고 덩치가 큰 사람은 한 뭐 40이든 빼버리고 무응답 정도는 한 10% 나오는 거 빼버리고 그럼 나머지 중에서 보수 후보들이 한 15% 가져간다라고 하면 남은 부분은 한 35%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의 이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상당히 이해를 이제 많이 해주는 인사이트 있는 쉽게 부분이거든요. 얘기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어떤 보수층에서 추가적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쟁 구도를 만들려면 그런 예.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제 과제인 상황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오늘은 버스 기사님들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문자가 없네요. 뜸합니다. 2002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선거 캠페인송 어떤 거 쓸지 기대되네요. 지지도에 은근 영향 줄 듯이요. 그러면 선거 로고송 쓰는 거에 따라서 지지도도 아까 박지원 부대표가 얘기했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1197님 저는 부천에서 개인 택시하는 60대 후반 전석입니다. 정봉주 정치쇼 오장육부가 팍 터지는 시원한 방송이네요. 오장육부가 터지면 이게 돌아가시는데. 좋은 의미신 거죠? 예. 후련한 예. 사이다 같은 후련한. 핵사이다.
저 콜라 좋아하는데. 콜라. 7599님 어제 갓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같이 일하며 늘 매장에서 정치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아마 이 자영업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자영업이 힘들더라도 대박 터지고 행복한 부부 가정생활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6712님 황정훈 버스기사입니다. 정치쇼 크게 틀어놓고 잘 듣고 있어요. 바로 오네요. 자 지금 운행 중이신가요? 운행 중이시면 버스 문자 보내면 안 되는데. 자 6716님 노선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황정훈 기사님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마음 갖고 정치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버스에서요. 네. 옛날 다들 이렇게 차 갖고 다니고 잘 모르죠. 버스에서 크게 틀면 항의해요. 맞습니다. 예. 승객들이. 그래서 네네. 버스 기사님만 듣고 그 주위만 들을 수 있게 조그맣게 틀어놔요. 근데 이분이 크게 틀어놓은 분은 배짱 있는 분이야. 정치쇼를 틀었는데 항의를 해? 나 감옥 가고 싶어. 보내는 보내. 자,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승객 모두가 좋아하시거나 승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버스를 세워놓고 있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좋아하거나. 네. 예. 아 저기까지 재밌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인데 직접 운전하시거나 항의를 곰 받아도 한마 빼시죠. 예, 곰 고만 한마 빼고 빼죠. 예, 코끼리 빼고 둘이 가시죠. 우리. 네, 죄송합니다. 자 코끼리만.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포크레인 기사님들, 가정주부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 1도 모르는 분을 정치 9단 슈퍼히어로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재 정치쇼. 지금 3마리의 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하마, 여론 곰, 네. 코끼리. 코끼리 예. 시급하게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보실 때 결과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은 말 그대로 추이를 보는 것이고 선거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자제하시면서. 여론조사를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정치권에서도 너무 여론을 들이밀어서 또 이 여론의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서 이 밴드웨건 또 언더독 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우리도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데 매우 예민하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대선 판세를 보는 데 있어서 예. 여론조사의 이 속 내용을 쏠쏠치 않게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호남의 격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PK의 민심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게 중요한 그리고 거죠. 20대는 우리 헬 조선했던 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생만.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 또 화이트 칼라는 이 넥타이 풀고 누구를 지지하고 싶은지 저는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40대. 네. 여론조사 흐름은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지? 주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으면서 그 바다에서 나는 제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반추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아까 잠깐만요. 예. 들어왔어요. 4763님 272번 북부 운수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상수입니다. 정치쇼 승객들과 매일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하고 문자 보내요. 봉도사님 38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48번째인데. 예, 말씀하시죠. 예. 뭔 얘기 하려다 박시영 그랬죠? 부대표님 이 정도 없으면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추이를 보면서 예. 추이가 중요한 게 동일 기관의 추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발표됐던 갤럽 또 프레시안 리서치 뷰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뭐 리서치 뷰도 발표했고 그러면 그 조사 그 전에 했던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동일 기관이 했던 조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유심히 보면 이게 누가 좀 상승세고 누가 좀 꺾이고 있구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뭐 종합해서 평균으로 보는 것도 예. 의미가 있겠지만 동일 기관의 추세를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예. 하나 질문합니다. 여론조사가 여기서 누가 이기고 여기서 누가 이기고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갖고 나도 뭐 저쪽으로 저 사람이 이기니까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참고 자료로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사용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하. 지금 나온 것은 뭐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예. 지금 나온 것이 선거 결과의 예측치다, 단정치다라고 아하. 한다면 한 달 동안 캠페인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흐름이 바뀌니까. 그럼 이제 예. 그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 보도하는 조사하는 이제 생산이 있잖아요 기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자들 우리 청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인데 중간에 유통자들이 있어요.
미디어나 언론이거든요. 예. 사실 그 더 중요하거든요. 역할이요. 근데 요즘 왜냐하면 이런 거 빅마우스들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표본 오차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뭐 이번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표본 오차가 95% 수준에서는.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 이제 3%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 상승 우세라고 해버리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이런 거예요. 그 표본 오차 내에 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우세하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예.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허.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뭐 생명이 잃었습니다. 다만 지금 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해놓고 이제 죽지 않았다고 한 얘기 모순된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어려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통계적으로 피디님 의미가 여기 곰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곰곰이 좀 생각하고 의미부여를 이야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보실 때 같은 경우는 TK라든가 호남 같은 예. 경우에 그때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예. 그 안에서 한 5%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누가 확실히 올랐다. 적었다.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근데 이 통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원주에서 어떻게 발언해요? 여론- 원주래요. 네. 여론조사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1000명 조사를 근데 하면 집중이 안 돼. 저 양반이 얘기하고 다시 얘기해. 1000명 조사를 하면 전국적 추세가 어떤 건지만 보면 되는데 예. 그걸 소 지역별로 보고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 그 샘플 수가 작거든요. 150개, 100개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아까 지금 표본 오차가 거의 20%까지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고 저는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초반 승부처는 어떻게 보면 영남이다 그렇게 봐요. 호남은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와 문재인이 어느 정도 이거 결정이 돼 있다. 결정이 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나중에 결국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남의 민심이 어떻게 향할 거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칠 건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택시 기사님들도 문자 폭탄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3894님 성남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양재봉입니다. 재밌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480님 문자 소개되는 거 듣고 싶네요. 안산 택시 기사입니다. 안산? 안산이군요. 1769님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는 황병옥입니다. 며칠 전서부터 우연히 듣게 된 방송 앞으로도 쭉 들을 것 같습니다. 격이 다른 방송 감사해요. 7003님 멋진 말이에요. 굴착기사인데요. 자신을 지구조각가라고 표현했어. 지구조각가 굴착기사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동물농장 패널분들 반가워요. 이 세 마리 짐승의 목소리에서 큰 거예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세 분의 동물분과 엮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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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맨날 시간을 놓쳐.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도대체 왜 저러지? 도대체 저분들 이해가 안 돼. 속마음이 뭐야? 자, 정치계 떠도는 이상한 풍문들 속시원히 풀어드리는 여의도 미신타파. 조곤조곤한 말투로 촌철 살인에 직격탄을 쏘는 남자입니다. 저희 작가들이 최불리라고 부르는 심리 분석의 대가 밑에 있는 중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정신과 전문의예요? 의사예요? 네,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 살짝 무시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전문의가 아니면 심리 상담을 못 하죠. 물론 뭐 개인 상담소. 나 야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의사예요? 근데 저희 딸의 친구들도 네. 이렇게 좀 보면은 의사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약간 비주얼은 야매예요. 네. 의사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자기 소개하기 전에 끼어들면 아웃이야, 아웃.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어제 그제까지 미는 게 당신 감옥 가고 싶어 그랬는데 우리 여기 내부 심의에 걸렸어요. 네. 사람들이 공포감 준다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 하면 농담인데 내가 하면 검사 같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자, 말투는 투덜이 스머프. 뇌는 멍멍이 스머프. 뇌는 빙글빙글 스머프. 뇌가 막 돌아가. 자, 그 어떤 걸 물어봐도 척척 대답은 잘하는 모든 문제 전문가 문화비평가 경희대 이태광 야매 교수. 네. 야매요 아니면 저 진짜요? 야매 아닙니다. 저도 박사학위 있고 다 있어요.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 공부는 영국에서 했습니다. 월익대학이라고 그 얄구전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야매대요? 아닙니다. 그거 괜찮은 대학이에요. 괜찮은데. 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오늘 최명기 원장님이 정신과 전문이라고 한 얘기 듣고 저 충격받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여러분들의 문자는 두 분의 정신 분석 전문가들도 춤추게 만듭니다. 정봉주도 춤추게 만들고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86님, 봉도사님 왜 기사분들만 챙기시나요? 전 농사 짓거든요. 문자 소개되려면 운전해야 하나요? 농담이고요. 봉도사님 개그감이 넘치세요. 인물도 좋으시고 산전수전도 다 겪으시고 왜 기사님들만 유난히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분들이 우리 방송 들으면 정신이 멀쩡하면서 교통사고율이 1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사님들 재밌게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운전하시면서 승객분들 안전하게 모셔다 주시라고. 왜냐? 승객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귀중한 분들 안전하게 모셔드리라고 하는 뜻에서 기사님들을 유독 소개하고 있습니다. 1761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관리사입니다. 고객님들과 마사지하면서 듣고 웃고 정치의 매력에 푹 봉도사님 매력에 푹 화이팅 아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우병우, 김수남. 네. 이분들 얘기하면 진짜 이게 그 분노 게이지 폭발인데. 그렇죠. 예. 먼저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태강 교수님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치인이 누가 되든 그 결국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두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통령도 구속됐는데 뻗팅기는 거 보면.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우병우 전민정 수석 같은 경우는 우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좀 싹싹 빠져나왔고 예. 사실 그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가장 올린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 들어가지고 팔짱 끼고. 발장 끼고 이렇게 끼고 있었어. 발장 끼고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서도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또는 뭐 사실 조금 이제 너희들 나를 어떻게 했어 이런 표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이 실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빠져나갔잖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함들. 그게 어디서 왔을까? 나름대로 이분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자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보다는 한 수 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나는 경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MB인데? 그 MB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같은 종류죠. 대부분 다 출세지향적.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계룡남적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계룡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룡남이요? 계룡남 개천에서 용이 된 그 남자들 여기 중요한 건 남자들입니다. 이 계룡녀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 또 재밌는 거는 이 계룡남들이 항상 그러죠. 저는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예. 뭐 저도 어떻게 보면 계룡남이죠. 그냥 뭐 계룡남은 아니지 계룡 뭐 지렁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난 바롱남인데? 개천에서 바롱남 알아요? 바다에서 용난 남자. 그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금수저지. 그렇죠. 바다에서 났으니까. 금수저는 아니고 금은수저, 금수저, 은수저 사이. 예. 그 이제 흑수저에서 이렇게 이제 금수저가 되신 분들은 계룡남.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흑수저 경험을 강요를 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하고. 뭐 우리 저기 레드 준표님도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지고 성공했다. 이 성공 스토리를 예.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벼슬처럼 예, 과장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경제 개발 압축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국 사회의 압축 성장 그대로 자신의 어떤 인생으로 각인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곧 국가고 예. 본인이 곧
이 모든 어떤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명기 원장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9909님 김포운수 3번 버스 대명항에서 영등포 백화점 운행 중에 잘 듣고 있어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자, 김포운수 3번 버스 타고 계신 분들 우리 버스 운전 기사님께 감사한 말씀 마음 갖고요. 오늘도 한번 신나게 하루를 남은 하루 잘 열심히 살겠다는 의미에서 환호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운수 대명항에서 영등포 백화점 운행 중인 버스입니다. 김포운수 3번 버스. 자, 준비되셨죠? 셋, 둘, 하나 하면 와 하고 환호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김포운수 3번 버스. 셋, 둘, 하나 와! 귀 따고. 네. 들리셨죠? 네. 여기서 네. 들려요 이게. 멀리 들리네요. 우리가 이게 쌍방향이에요. 자, 6417님 방학동 택시 회사 정비과장입니다. 저희 회사 택시 모두 103.5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분들 좋아요. 이런 분들 국민들 뇌의식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이야. 국정원 출신인가? 정비실에도 크게 틀어놨어요. 정치 구단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최명기 원장님.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일단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불친절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거를 바치지만 자기보다 같은 레벨에 있거나 못한 사람한테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뻔한 얘기 참 그럴듯하게 얘기해. 네, 그렇게 그 불친절하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들은 이렇게 카메라가 이러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표정이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들. 네. 예. 불친절하기 때문에 계속 불친절한 표정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상반되게 우리는 불친절하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처음 수사 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없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증거 인멸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증거를 없애는 유형이 세 가지가 증거를 안 만드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제일 하수는 뭔가 하면은요. 아하. 증거를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데 나중에 써먹을 게 있을까 봐 없애지 않고 쥐고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 쥐고 있다가 그게 재밌다. 네, 이게 근데 쥐고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그거 쉽지 저는 않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최고 상수예요. 예. 자, 최고 여기도- 하수는 여기도 깔때기야. 최고 하수는 그러면서 이 최고 하수는 또 어떤 쥐고 있어. 쥐고 있으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마지막까지 예. 그래도 이건 쓸만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나중에 협박할 때 쓸모 있지 않을까? 이거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자기 하면서 합리화해. 근데 없애지 않으면서 질질 끌다가 예. 자기 생각에 취사 선택해서 없애는데 나중에 검찰이 보면은 다 증거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증거를 남겨놓고 있는 게 제일 하수고요. 힘들어 죽겠다. 네. 이제 중간 정도 수인 사람들은 예. 중수. 그때 없애요. 그때. 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사람이랑 뭐를 얘기를 했어? 그럼 그때 없애요. 실존적입니다. Right now, this here.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되게 믿어요. 없어도 돼. 난 다 기억해. 그때 없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외도하게 되면은 카톡이나 문자나 전부 다 지워버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자가 가지 말아야 할 섬이 있어요. 무슨 섬인지 아세요? 어떤 섬인데요? 외도. 네. 절대로 제도가 가면 진짜 안 있어요. 돼요. 그게. 외도 네. 있어요. 그 제도에 있어요. 그러면 진짜 상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예. 증거 자체들을 남기지를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로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을 뭐 하지 않고요. 얘기할 때도 유선으로만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상황 같은 거 상대방이 전혀 녹음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만 연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잡고 싶어도 진짜 상수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는 상수예요? 상수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증거를 본인이 쌓아놓고 있다가 없앴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없애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게 나올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2016년 8월 이후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포함한 이영렬 중수부장 그다음에 윤태근인가요? 그 수사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바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나중에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미 첨단 기법으로 핸드폰은 깡통 핸드폰이 됐습니다. 없앴어요. 그럼 제가 상수에서 중수로 낮출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병우
본인이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본인이 본인을 상수로 생각한다는 그렇지. 뜻이겠죠. 예, 우리 그 최 원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땐 말씀은 중수쯤 그렇죠. 된다. 우리가 네. 봤을 때는 중수인데 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예. 아, 이분 뭐야 이거. 3396님 증거인멸 하수. 저도 전 여자친구 사진 남겨놨다 큰 코 다쳤어요. 이거는 전 여자친구 이거는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게 추억을 남겨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구하고 사귀면서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는 섬 외도 이게 아니고 이분은 또 그래도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예. 지워야죠. 네. 내 마음의 흔적을 마음대로 지우는 건 흔적은 본인이 법법 위반이에요. 간직하시고 그 새 여자친구한테 그걸 보여주면 새 여자친구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건 생각해야지. 보여주지 말고 걸렸죠. 예. 김수남. 아니 네. 뭐 좀 얘기를 하세요. 오늘 뭐 웃으러 왔어요 오늘. 이건 우병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예, 지금 우병우, 그렇게 된 건데 그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분석이 정말 좀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많은 일단 구멍들이 있지만 본인은 이제 내가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보다 상수다. 너희들은 정말 하수고 내가 너희들 정도는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 깔 수 있다. 정도일까요? 아니면 난 더 한 수 더 나가갖고 왜- 너희들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국민들은?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엘리트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권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권위주의 특징이고 그런 면에서 이분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어떤 과도한 예. 그 어떤 신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훈육이라든가 그 훈육을 잘 견뎌온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 주어진 훈육의 어떤 과정들을 잘 통과했다.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들이에요. 그래서 예. 이 세계가 주어지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 바깥에 있는 것들을 예.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생각하더라도 그건 별거 아니야. 근데 생각하는 만약에 거죠. 거기에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대처를 못하고 뭐 도망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탈피할 도망갔잖아요. 나오라 네, 그랬어요. 탈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희 둘이서 많은 연구를 갖다 했었는데요. 둘이서요? 네, 들어오기 전에 네. 서로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환했죠. 공유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연구랑 짧은 결과 시간에 많이 연구한 게 네. 박사 야매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필살기를 가지고 이제 서로 봐야 우병우 되니까. 전 수석의 경우 되게 그 탈출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흑수저다 하니까 우리는 무슨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아버님이 교사셨어요. 오. 지방의 교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집안도 아니에요. 예, 봉화 제 같은 고향이에요. 제가 네. 2013년 또 봉화 가서 살았잖아요. 경북 아, 봉화. 네. 예. 봉화 마을이 아니라 봉화. 아. 영주 옆에 봉화. 진짜 봉화가 있었던 네, 데죠. 정말 오지입니다 거기. 예, 거기 오지예요. 여기 알잖아요. 여기 네, 대구. 저도 뭐 그 경북이거든요. 동네 출신인데 네. 어디요? 전 칠곡이에요. 칠곡. 네. 오, 칠곡. 사드. 일단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사드 그분이 비켜가고. 원래 그분 호국의 고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반미의 고장으로 바뀌었죠. 칠곡이. 원래 좀 반미였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 거기가 명기지가 있어요. 성주 뭐 외관 뭐 칠곡 여기서 또 저 김재원 씨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반미의 고장에서 그건 김재원 또 씨가 뭐 됐지? 거기는 칠곡은 아니고 군위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좀 군위. 예, 좀 다릅니다. 거기는. 자, 거기는 우병우 씨 교사. 예. 네. 그렇게 그렇기 수준 때문에 아니었다? 네, 20살에 사법고시에 붙었던 것도 예. 엄청 빨리 탈출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 자신의 거기가 죽어라고 공부만 한 거고요. 탈출 그런 다음- 욕구가 강하다. 네. 이해되네. 왜냐하면 처음에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라는 게 안 나왔잖아요. 네. 두려웠던 거예요. 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잡았잖아요. 국민 현상 맞아요. 아주 훌륭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SBS에 캐스팅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도 굉장히 다른 모든 조건을 보지 않고 굉장히 부유한 집이랑 한 거고요. 그러나 반면에 굉장히 그 부인이 들으면 좀 모욕적이지 않을까? 외모도 좀 보지 않았을까? 외모는 이제 그거는 시청자분한테 맡기는데요. 청취자인데요? 죄송해요. 청취자분들한테 맡기는데요. 검색하시면은 우병우 전 수석 예. 아내분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다 떠요. 참 그래서 집요하신 분이다. 어디다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다고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그거는 우리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 검색하셔서 지금 확인해 알려주시는 거죠? 검색해서 보라고. 과연 이분이 외모를 보고 결혼했을까 안 그렇죠. 했을까? 그거는 우리 각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20대의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어려움은 있지만 어. 그런데 또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눈치가 아주 빠른 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면은 일단 위에서 시키고 윗사람이 하고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파장을 보지 않고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인 거지요.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을 때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본인은 자신이 굉장히 뭔가 선택돼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들한테 맡기면 엔지가난 수준에서 하게 되니까 눈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바로 그 눈치 없음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뻣뻣한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나거나 뻣뻣하거나 달아나거나 뻣뻣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복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나섰던 것은 검찰의 생리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요 사실 굉장히 위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그 권위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 또는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 개인으로 보면 굉장한 그 기회죠, 그러니까. 네. 그러나 그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출세의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윗사람의 눈은 들면서 출세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적이나 방해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병우 전 수석은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물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위에 분이 시키면 이 사람은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위에 분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맞아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공해 왔기 때문에 이 경험의 노예인 거죠. 경험이 이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그 자기 어떤 윗사람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네. 영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본인이 대통령 위의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어허. 인생 최고의 희열을 느꼈다. 희열감도 일정 부분은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최명기 원장님 제가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검색해봤는데 사진이 안 떠요. 아, 저는 봤는데 검색 기술이 저보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셔서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순환 검찰총장. 네. 이분은 이제 상당히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비한다면 예. 굉장히 이렇게 그 애매한 사람이죠. 예. 애매한 사람. 왜냐하면 이렇게 그 본인이 분명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 있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많은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장고를 둘 것이다. 근데 김순환 검찰총장의 애티튜드 이런 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계속 숨어 있었죠. 그런데 예. 되게 그분이 재밌는 경력이 있어요. 어허. 이분이 처음에는 87년에 처음 부임받을 때는 예. 대구 지방법원 판사였어요. 아, 판사하다가 검사하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90년에 드물어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바꾸신 거예요. 아하.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학원 이사로 있었을 때 1988년에 예. 부정입학 비리가 터지면서 이분의 부친인 김기택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게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어쩜 그 아버지가 수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생각이 한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기본적인 어떤 본인이 판사로 있을 때 아버지가 받은 거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하. 판사의 지위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판사들끼리는 위계가 없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판사라는 것은 그렇죠. 사실 보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아, 검사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 물론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만.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은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판사는 약간 수동적인데 그렇지. 검사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검사가 되었다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시지 개인의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김순환 검찰총장과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이 대목이 아버지가 영남학원에 있을 때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악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 같은 시기에 김순환 아들 이분이 판사에서 검사로 옮겨간 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 네. 야, 뭔가 있을 뭔가 것 같아요. 있죠. 이게 모든 문제 전문가가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와 이제 대결할 때 판사 같은 경우 대부분 검사들이 준비해 온 것을
이제 판정을 내리는 쪽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적극적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모든 판정을 판사가 내리기 때문에 그럼요. 이걸 수동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제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뭔가 이분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또는 뭐 그런 어떤 그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보다는 판사는 개인으로 움직이지만 검사는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김수남 총장이 이게 이제 이쯤 되면 예고된 참사였었다. 혐의 사실을 다 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일단은 저는 가제는 개편이라고 있듯이요. 예. 검사 입장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저기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의미에서 불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망을 얻거나 그런 분은 아니지언정 예. 결국은 이거는 검사가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다 잘못됐는데 검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집단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예.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자기 식구 감사하기가 저는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2094님 오늘 나오신 두 분 전문가 의견에 저도 동의. 두 분 케미 돋네요. 이희숙님 오늘도 시간이 빠르게 달린 느낌이에요. 나오신 분들 모두 감사했어요. 자, 저희가 1시간 반으로 확대 편성했는데 계속 시간이 짧다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시간이 지금 무척 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청라 하버드 심리센터, 그다음에 경희대 이태광 진짜 교수님 맞죠? 문화비평가 이태광 교수님 두 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